안녕하십니까, 이한배입니다. 이한배 주식 이야기 4회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말에 대원 강업을 주제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도 만나고 기분도 좋고, 사실 음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주 유튜브인데요. 네. 그래서 기분 좋아서 바로 찍습니다. 근데 대본은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대원 강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지난번에 2회에서 그 기업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항상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전자공시에서 사업 보고서를 읽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횡설수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시점에 저는 대원 강업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그 대원 강업하고 그 외 다른 자동차 분주를 좀 매수를 했었는데, 대원 강업은 성공을 해서 작년에 약한 수익을 보고 팔고, 그리고 올해 또 2월 초에 약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최근에 사업 보고서 중에 분기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볼 겁니다. 네, 앞에 컴퓨터를 켜고 있고요. 제가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일단은 2018년도, 그러니까 72기. 이 회사 업력 진짜 오래됐네요. 72년 차입니다. 네, 72년 차의 3분기 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그리고 대표이사 성렬과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 이런 게 나와 있고요.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개요 한번 봅시다. 그 회사 개요를 보면은 지금 연결 대상 종속 회사 개항이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원강제, 그리고 대원제강, 북경대원, 아시아 기차과기 유한공사, 대한유럽, 대한아메리카, 대한인디아 오토파츠 프라이빗 리미티드, 강수대원 아시아 기차탄항 유한공사, 대한 스프링 앤 시트 LLC, 그리고 대한 멕시코 SDE RL DCV. 이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원 강업에 보면은 대원 산업도 있고 삼원강제도 있고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원 강업 말고도 대원 강업 계열회사들, 자회사, 그룹사, 이렇게 상장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총수를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 6,200만 주. 특별히 감자, 소각, 상한주 이런 거 들었고요. 자기 주식도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의결권은 6,200만 주. 그 중에 의결권 없는 주식들이 165만 주 정도 있고요. 배당 같은 것도 나옵니다. 배당은 액면가는 500원이고 단기순이익 이제 전전기 70기, 그러니까 2016년도 단기순이익 383억, 그 다음에 2017년 217억, 그리고 3분기까지 72기 분기까지는 120억 정도 이렇게 있네요. 주당 순이익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16년도 125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15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배당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한 2.5, 매수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3%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그 가을부터 자동차 부품주들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했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뭐 10월달, 11월달부터 매수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자동차 부품주들 이익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왜냐? 그 우리나라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자동차인데, 현대차하고 기아차 감익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차화정 시절 이럴 때 현대차 이익이 그때 10조인가 8조인가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가지고 뭐 8조, 6조, 4조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그 현대차 이익이 한 2조까지 줄었습니다. 뭐 그래서 전방산업 1차 1차 예, 1차 회사 현대차가 이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는 1차 벤더 그리고 2차 벤더, 3차 벤더들 계속 이익이 줄겠죠. 왜냐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원청 회사가 대기업이 뭐 협력업체 뭐 이익률까지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런데도 그 대원강업은 1차 벤더인데 이 정도 이익률을 현대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 이익을 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한강업을 선택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회사 개요도 있고요. 뭐 연역 같은 거는 이제 넘어갑시다. 예, 자본금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상한 회사들 보면은 자본금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총수도 변동이 없는 건 아주 좋고요. 예. 뭐 얘기할 건 약간 얘기했고 배당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 2회에서 강조했던 사업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 내용 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연도별 그 해당 연도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나. 예,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그 자동차 회사도 좋고 그 위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뭐 글로벌 판매 현황 같은 것들, 지역별 판매 현황, 특히 이제 큰 시장 미국, EU, 중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이머징 마켓 쪽에 강한데 뭐 거기까지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은 이렇고 회사 현황은 뭐 이런 식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셔야 돼요. 그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딱 자동차 사업이 스프링 뭐 거의 90% 넘게 스프링에 치중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뭐 시트 사업을 또 부대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기 사업 보고서가 되게 읽기 쉬워요. 뭐 가령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가전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회사에 뭐 자회사로 또 뭐 광고 회사도 있고 무슨 회사도 있고 뭐 화학회사, 케미컬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사업 보고서 솔직히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회사 딱 좋아요. 왜냐면은 그 사업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 뭐 손익 현황도 뭐 사업 내용에 뭐 주르륵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 얼마, 그리고 매출액, 총이익, 판관비, 뭐 대손상각비,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뭐 이런 것들 뭐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북미, 아시아, 유럽, 그리고 내부 거래 연결 조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합한 그 수치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제품 뭐 딱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프링이 뭐 거의 90%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이제 그보단 작네요. 스프링이 85.8%입니다. 그 시트 산업이 시트 알죠? 자동차 의자 네, 그 11.8%고 그리고 기타 부품이 2.4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시트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타하고 스프링 하나로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 뭔지 아시죠? 스프링 모나미 볼펜에도 들어가 있는 것도 스프링이고요. 네, 그래서 뭐 스프링 뭐 가격 같은 거 이거 중요한 것도 한 건데, 스프링의 최근 이제 그 뭐 70기, 71기, 72기 뭐 가격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가격 추이도 나와 있고요. 보니까 시트 가격은 70기, 71기, 72기 보면서 72기에 많이 빠졌네요. 왜냐면 또
원청인 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뭐 다른 거래처인 뭐 GM이라든지 뭐 크라이슬러 같은 회사들에서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나쁘면은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재료 동향. 네. 자동차에 사용하는 스프링을 만드는 뭐 비레트, 평강, 와이어로드, 환강, 선재, 강판재 이런 것들 가격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을 정하는데 원가가 올라가면은 원가가 올라가면은 뭐 이럴 때 좋습니다. 원가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해서 뭐 최종 구매자한테 넘긴다. 이러면은 회사가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회사들 특히 이제 현기차 업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가가 오르더라도 그거를 이제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재료, 생산 설비, 뭐 가동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생산 설비가 뭐 100이 생산 설비가 100이 있는데 가동률이 100%다. 아니 105%다. 이런 건 진짜 호황이죠. 근데 뭐 너무 안 좋으면은 네, 너무 안 좋으면은 50% 가동률이다. 이런 거는 진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사드 사태 때 현대차 중국 그 공장 캐파가 100 몇십만 대였는데 그 절반밖에 못 팔았다. 뭐 이런 거 안 좋은 신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가동률도 똑같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동률은 사업 보고서 볼 때 가동률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자산 항목도 있고요. 뭐 토지가 어디 가지고 있고 건물, 구축물 이런 것도 있고 자산 기계 장치 이런 거 나오고요. 이것저것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관한 상세 내용, 그러니까 스프링 제품 얼마 팔았다, 뭐 시트 얼마 팔았다, 기타 제품 얼마 팔았다, 국내 해외 나눠가지고 뭐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위험 뭐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에 관한 사항. 네, 보시면은 뭐 요약 그 재무정보, 연결 재무정보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산이 얼마다, 뭐 현금 자산이 얼마다, 매출채권, 재고조산, 자산 뭐 이런 거 얼마다 뭐 나와 있고 유동자산 그래서 자산 총계 얼마고 그리고 또 부채가 나옵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부채 총계.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뭐 자산이 나오겠죠. 실제 자산이. 네. 그런 것들 자본 총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얼마인지 나오고요. 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비지배 지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연결 자회사 몇 개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 좀 따로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세히 좀 눈 빠져라 보셔야 되고요. 예. 일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매출 잘 나오고 그러니까 매출이 매년 성장하는 게 가장 좋죠.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지키기를 하던 매출을 지킨다든지 매출 역성장 그러니까 뭐 빠지는 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 같은 것도 이렇게 절감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은 매출이 늘지 않아도 실제로 이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고정비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판관비 같은 거 줄어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그 매년 이제 순이익을 내 가지고 부채를 갚아가서 뭐 이자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줄어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공장을 일찌감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 뭐 줄어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어차피 결국엔 다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뭐 순이익이 늘어난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뭐 주주들의 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인 의견 이런 것도 있고 이사회 뭐 기관에 관한 사항들 뭐 나와 있고요. 뭐 중요 의결 사항들 나와 있고 이거 좀 넘어갑시다. 네. 주주 의결권 이런 거 넘어가고요. 주주에 관한 사항.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건데 그
대원강업은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이게 제가 솔직히 주로 뭐 투자했던 포인트인데, 그 대원강업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지분 가지고 계신 분이 허재철이란 분입니다. 허재철 누군지 한번 볼까요? 지금 대원강업 회장입니다. 그 1세대 보면은 허주열이란 분 이렇게 돌아가셨고, 대원강업 명예회장입니다. 그리고 허송열, 그 또 대원강업 명예회장입니다. 그리고 허수열 대원산업 명예회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허수열이란 그 회장님은 뭐 아직 계시고, 그 허주열, 허송열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1세대. 그리고 2세대는 장남이 뭐 허재문, 예, 허주열 명예회장님의 뭐 아들이고요. 그분 돌아가셨고, 차남 허재무 대원 총업회장입니다. 예, 또 그런 계열사가 있네요. 아까 보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한 9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장남 허재철 지금 대원강업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차남 허재웅 대원강업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대원강업에 있는 아까 허주열 명예회장님 그 밑에 또 허승호 지금 3세대인데 뭐 제가 봐서 조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 차남으로 조카로 대원정밀공업 허윤호 사장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허재철 그 대원강업 회장님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셋 있는데 허승원, 허수원, 허수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법에 좀 저촉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나온 뭐 이렇게 가계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승원 첫째 딸은 이렇게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 부인입니다. 그리고 허수연은 뭐 결혼 안 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가업 승계를 할 때 그 아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참 좀 그래요. 네. 여기가 남의 가족사 가지고 이제 투자 포인트 선언하는 게 좀 그렇대. 예, 일단은 대원강업은 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허재철, 허재웅, 허재헌, 허재성, 허승원, 허수원, 허진영, 허재호, 허대호, 허수연, 허승호, 허재무, 허재창, 허재순, 허재기, 허재복, 허윤호, 힘들다 씨. 허윤호, 허신호, 허윤정, 허윤희, 허현정, 허영준, 허영조, 허영진 뭐 주르륵 해가지고 그 대주주 관계자가 거의 한 50명 정도 됩니다. 뭐 그 중에는 그 계열사인 그 대원제강, 선홍스틸, 대원총업, 대원산업, 대원정밀공원, 대원정밀공업, 그리고 삼원강제 등이 있습니다. 아휴 참 뭐 그리고 임원 조금 있고요. 임원 지분이 뭐 이종호, 정경하, 장범석 뭐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재밌는 게 그 5% 이상 주유 조조를 보면은 홍민철 그리고 고려 용접봉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같은 편인데요. 홍민철이 12.56%, 뭐 779만 주 정도 들고 있고, 고려 용접봉이 548만 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2% 정도 되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고려 용접봉 같은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홈쇼핑하고 금강 E&D, 여기가 현대 홈쇼핑이 475만 주, 그리고 금강 E&D가 343만 주 이렇게 됩니다. 두 개 합치면 한 13% 조금 넘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그 지금 대원강업 회장님이 9% 정도 들고 계시고, 뭐 관계자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다 합쳐봐야 37%, 6%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분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대 투자자가 고려용접봉, 예, 홍민철 뭐 대표이사하고 고려용접봉 합쳐서 한 21% 정도. 그리고 현대홈쇼핑, 금강 A&D, 예, 같은 회사입니다. 현대홈쇼핑, 아까 그 제가 대원강업 회장님 첫째 딸이 현대백화점, 예, 정교선 부회장 부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12%. 딱 생각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네, 지분이 많이 분산돼 있고, 그리고
가압을 이을, 예, 가압을 이을 뭐 이렇게 아들 이 없고 그리고 작년은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출가를 했고, 근데 이제 보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백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더 벨이라고 이제 뭐 자본시장 뭐 저거 하는 뉴스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검색해 보니까 현재 주가보다 많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백기사를 위해서. 네. 아무래도 뭐 사돈지간이니까 네. 뭐 지분을 지켜야 할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대원강업 그저 전자공시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 네. 그리고 임원 및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대주주 지분이 취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열사에서 계속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도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관계자들은 주식을 살 때마다 그 전자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전자공시 페이지를 보면은 네, 그 지분 매입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한 번에 돈을 쓸 수는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금야금 주가에 영향 안 줄 정도로 야금야금 사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뭐 임직원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고, 뭐 임직원 보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계열회사 사항들 보면은 아까 얘기 드린 상장사는 그 대원 강업이 있고 삼원 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상장사로 대원 제강, 대원 정밀공업, 뭐 콘티테크, 대원 에어스프링 시스템들도 있고, 해외 법인 아까 뭐 얘기된 대원 아메리카, 뭐 북경 대원 아시아, 기차 과학기유항공사, 강소대원 아시아, 기차 탄환기유항공사, 대원 인디아, 대원 유럽, 대원 멕시코, 대원 스프링 앤 시트 LLC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뭐 대원 산업, 뭐 대원 정밀공업, 네, 뭐 이런 회사들도 네, 있습니다. 뭐 그 데코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사업보고서 보시고 네, 그 계열회사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해관계자 거래 내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사업보고서는 예, 여기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뭐 자동차 산업이 많이 좋지 않은데 힘든 상황인데, 그 대원강업이 보면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946년에 창업을 해서 68년에 역사를 쌓아온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선두주자다. 이게 지금 2015년에 그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 뽑히면서 그 쓴 소개 글이거든요. 그때 2015년이니까 지금 19년, 뭐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용 스프링하고 그 시트를 전문 생산해온 기업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더라, 현대차하고 이제 협업한 역사가 뭐 하여튼 수십 년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처음부터는 뭐 46년 창업이니까 뭐 그런 건 없던 것 같은데 거의 뭐 4, 50년 이렇게 협업을 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정확한 관계나 뭐 인척 관계 이런 거 있는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대백화점 그룹하고는 뭐 예, 친인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인데, 요즘에 뭐 모르겠어요. 요새 뭐좀 누가 장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원강업이 수소차 핵심 부품 공동 개발 관련해서 뭐 부각이 되고 있다. 예. 2월 25일 그 헤럴드 경제 뉴스가 있고요. 예. 차세대 수소차 핵심 부품인 엔드 플레이트를 공급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남북 경협의 핵심이다. 마그네슘 철도 사업의 최대 수혜다. 그래서 마그네슘 경량 시트 KTX 열차 차량에 실는 시트를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뭐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엊그제인가 주가가 확 올라가지고 뭐 5,80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800원에 팔려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뭐 좀 더 올라가서 6,000원 되면은 뭐 상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5,800원, 5,000 뭐 750원, 5,700원 뭐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길래 그냥 저 5,56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해도 한 30% 벌었으니까 뭐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본업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로서 그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고객사에서도 네, 이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대단한 회사인데 네, 어려운 시기에도 이익을 낸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적자 안 내고 이익을 낸다면 대단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은 감익이 진짜 심한 회사도 많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로 보면은 뭐 한일위아 요즘 참 서현이라고 하죠. 한일위아라든지 뭐 3기 오토모티브라든지 그건 최근에 안 봤구나. 하여튼 뭐 평화전공이라든지 주가 장난 아니거든요. 제 2017년 그 가을 겨울에 자동차 부품 살 때 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3년 전 주가에 비해서는 뭐 반 토막에서 뭐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났는데 그때 샀는데 작년 보니까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뭐 고도마도 아니고 뭐 4토막 나고 뭐 5토막 나고 6토막 나는 거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솔직히 마음 되게 씁쓸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원강업이 그 정도 경쟁력이 있고 그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지분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주가 하방 경직성이 있죠.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그 뭐 계열사가 됐든 아니면 뭐 대주주가 됐든 주식을 계속 사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현대 백화점 그룹 그리고 그 고려 영접봉 그룹 이렇게 지배 대주주가 이렇게 3분할 돼 있으니까 배당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뭐 2% 후반에서 3% 초반 배당금은 거의 준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뭐 자동차 부품주도 배당 하다가 안 주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이익이 뭐 적자가 나는데 감익이 되고 감익까지는 뭐 괜찮은데 적자 나면은 솔직히 뭐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은 이상은 배당을 안 하는 게 거의 뭐 답이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는 일단 뭐 지배구조 문제, 지배구조 문제 1번 그리고 그 뭐 배당 뭐 2번 그리고 뭐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뭐 사업 경쟁력 예,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수소차 네, 뭐 부품 그리고 그 남북 경협으로 KTX 뭐 시트 전 이거는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팔았나 이런 생각도 좀 아쉬운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2017년 하여튼 뭐 11월 달 처음 사가지고 뒤로 분할매수 조금 했다가 2018년 뭐 4월 달인가 그때 한번 5,000원대 중반에 한번 팔고 뭐 올해 2월 달에 그 정도 팔고 뭐 배당금도 조금 받았고 한 3% 정도 되지만은 뭐 저는 뭐 할 거 다 했다고 봅니다. 네. 이상 대원강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뭐 이거 제가 주식 사라고 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대원강업이 다시 한 4,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매수를 할 뭐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한배의 주식 이야기 4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